이 질문은 상당히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한쪽 턱이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그쪽 부분에 코막힘이 심해질 수 있나요?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비염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안면비대칭이 있고, 이 안면비대칭이 있으면 비중격이 이제 희게 되는 비중격 만곡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 부분에 그 에어웨이가 좁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턱관절이 이제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턱관절 주변에 12개 내신경 중에 9개의 내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신경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인데, 이 3차 신경의 분지가 코의 점막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3차 신경이 압박이 되면 이 신경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 코점막의 가민도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비염이 생길 수 있다, 코막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금니 쪽은 혀가 치아에 닿아도 상관없나요? 부정교합이라 어금니 중 몇 개가 혀에 가깝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닿네요. 어금니에 혀가 안 닿는 구조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금니는 기본적으로 좀 이게 견고한 편이거든요. 뭐 혀의 힘이라든지 이런 힘으로 해가지고 어금니의 변화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혀가 앞쪽으로 해서 앞니를 미는 힘을 만들어서 변화를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어금니 쪽은 혀가 닿는다라고 해서 크게 그 변형을 만들 정도의 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혀 근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측면에 어금니가 닿는 부분에 힘이 잘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보통은 이 혀 끝에서 앞쪽을 미는 힘이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혀 부분이 어금니에 좀 닿는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쪽 혀하고 이쪽 혀하고 같은 근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혀가 한쪽으로 밀린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미는 힘 자체는 여기 구조에 이제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혀는 항상 스팟 지점, 이 지점에다가 항상 두는 습관을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염 때문에 뮤잉을 시작했는데 턱관절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뮤잉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입을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뮤잉 운동을 한 다음에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고 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 고민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요. 뮤잉 운동은 혀를 위쪽이나 이게 앞쪽으로 밀어주는 힘을 상하게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이게 정확하게 양쪽 혀 힘을 이쪽을 밀착시켜서 같이 힘을 줄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턱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강하게 힘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뮤잉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혀가 미는 힘에 의해서 턱이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턱관절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죠. ADHD랑 브레인포그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전 ADHD 확진을 받았는데 영상에 나오는 브레인포그 증상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다 들어맞네요. 이 턱이 틀어지면 경추 1, 2번이 비틀리게 되니까 내로 올라가는 혈류라든지 내척수액 순환이라든지 이런 신경이 압박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뇌 기능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증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ADHD는 주의력 결핍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브레인포그는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머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머리 무거움, 그리고 시야가 뿌연함, 이런 증상들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브레인포그랑 ADHD는 분명히 같이 생길 수 있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척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뇌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함께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브레인포그든 ADHD든 턱관절 균형 요법을 통해서 구조를 개선하면 뇌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악 수술했을 때는 얼굴에
핀이 박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안 가나요?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핀이 박혀 있는 부위가 뭐 이런 수처라든지 수처 사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하악 부분이거든요. 하악뼈가 만약 길다라고 하면은 이 긴 부분을 절골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다든지 그리고 턱 라인 자체를 절골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핀이 박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하악이면 하악, 상악이면 상악 이런 식으로 이제 골격이 정렬되는 과정에 뼈가 이제 통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양악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든지 해서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를 받았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서 성인 얼굴형이 변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골격 형태가 성장을 해서 형태 자체가 아예 바뀐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인의 경우는 얼굴형이 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실제로 두개골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 이 놓인 것들이 어떤 배열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대칭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긴 얼굴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얼굴이 비틀리고 그로 인해서 근육의 역학관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충분히 성인의 경우에도 얼굴형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안면비대칭 교정을 통해서 큰 얼굴을 작은 얼굴로 바꿀 수 있고요. 얼굴 길이가 성장 과정이 좀 길어진 얼굴을 얼굴 총장 길이를 줄이면서 얼굴 비율을 예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통해서 두개골의 전체적인 뼈 움직임을 그렇죠. 두개골을 정렬을 해서 두개골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면비대칭 교정의 목표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칭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강대가 튀어나와 있으면 강대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좀 밀려서 들어가고 턱이 앞방향으로 너무 나와 있다든지 너무 뒤로 밀려 있다든지 하면 이건 적절한 위치로 옮겨서 턱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도 이 얼굴 전체 형태에서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